이어서 MBC 뉴스투데이 제주가 방송됩니다. 아이의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2015 제주 MBC 베이비 페어. 똑똑한 엄마 아빠의 소중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육아용품 전시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 11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제주 MBC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향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10월 23일부터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경향 하우징 페어. 금연 실천을 위한 화합의 장. 가족사랑 금연 실천 걷기 대회가 10월 24일 바람공원에서 열립니다. 약 7.5km 구간을 왕복하는 이번 행사는 금연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도 함께 마련돼 즐겁고 건강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족사랑 금연 실천 걷기 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당당한 수식어들. 그런데 이건 어떠신가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깨끗한 제주를 지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종량제 봉투 준수와 종류에 맞는 분리배출, 그리고 배출 시간 엄수 등 작은 실천과 노력이 세계 환경수도 제주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2020년 세계 환경수도 제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주택과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형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소리만 요란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땅값과 집값.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정책을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의회가 마련한 회의에서 제주도의 부실한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행복주택 공급 및 공급. 이번에 예산 반영됐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된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지방비로 지금 이 주택과 관련해서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자. 주거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과 주거 실태조사 등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주거비 보조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손 놓고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다고 국장님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신규 택지 조성과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제주 지역 경매 낙찰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제주도에서 열린 경매에서 44건 가운데 82%인 36건이 낙찰됐습니다.
평균 응찰자는 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낙찰가율도 감정가보다 높은 133%를 기록했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50억 원을 들여 만든 것이 어승생 제2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450억 원짜리가 2년여 만에 물이 샌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을 모두 빼서 확인한 결과 취수탑 기둥에 방수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중산간 지역 21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어승생 제2저수지. 취수탑 밑기둥 2곳에 고무판이 떨어져 나갔고 고정나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기둥과 바닥 틈새로 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방수막이 뜯겨진 겁니다. 방수막 공법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전남 지역 건설업체가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화산층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게 침투수 때문에 이제 시트 방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좀 시공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간과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방수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루 2,4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물 3,000톤 가량이 지하로 새어 나갔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시공업체에게 보수공사를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시공업체의 소재지인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자 부위가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저수지에서 물이 샜기 때문에 공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공사나 감리사의 어떤 책임을 따져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50억 원이나 들여지은 어승생 제2저수지. 엉터리 공사로 수십만 톤의 물을 버리고 내년 봄까지 다시 채워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한국 카지노 업체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성접대까지 하고 있다는 중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과 불법 모객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또 불법 환치기와 매출액 누락, 불법 대부업 등 카지노 업계 주변의 불법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체 대표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공항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제주공항도 대도시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시 용담동 주민 5,800명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08년. 2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제주공항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정해 주민 2,000명에게 2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주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을 농촌지역 기준인 80웨클로 본 것은 잘못됐다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주공항 주변의 인구가 밀집해 도시 지역에 해당되고 항공운송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공항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대도시 기준인 85웨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음도 85웨크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주민은 불과 10여 명. 소송에 참여했던 용담동 주민들은 물론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 2호와 외도 주민들도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항공기 이착륙은 늘고 그만큼 소음 피해도 커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2차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징계 양형이 대폭 강화됐지만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징계 처분이 요구된 공무원 199명 가운데 40%인 79명이 음주운전 혐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2012년 15명에서 지난해 31명, 올 들어서는 13명에 이르고 있는데 적발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경징계나 중징계 처분됐습니다. 목조 문화재를 가릴 것 없이 마구 갉아먹는 흰개미가 강원도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보나 보물급 목조 문화재 상당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 제51호로 지정된 강릉 이명관 산문. 나무 기둥 곳곳에 구멍이 뚫렸고 기둥 속 일부도 비어 있습니다. 흰개미 피해를 입은 겁니다. 유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치가 빨리빨리 취해주면 훨씬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조치가 미흡하고 힘들어. 이게 앞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보물 제214호 대성전이 있는 강릉 향교. 흰개미 떼가 시설물 일부를 갉아먹었습니다. 흰개미로 인한 건물 훼손이 심해지자 긴급 복구 공사를 실시한 한편 종합적인 방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보나 보물급 목조 문화재 가운데 흰개미 피해를 입은 곳은 모두 6곳. 강릉 오죽헌, 해운정, 삼척 죽서루, 춘천 청평사 회전문 등에도 지난해부터 흰개미가 습격하고 있습니다. 흰개미는 당초 남부지방에 집중돼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로 북상하면서 강원도까지 덮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얼른거리지 많지는 않은데 얼른거려요, 가끔 보면. 하지만 문화재청은 흰개미 피해만 조사했을 뿐 별다른 예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제도 예방시설 설치도 모두 지자체가 떠안고 있습니다. 목재 문화재에 일부 흰개미 피해 사례가 발생돼서 금년도 8월 달에 1년간 군체 방지 시스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흰개미는 나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북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출근길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쾌초한 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하루에 2계절을 오가는 듯한 큰 일교차에는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시작해서 2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의 기온 14도, 성산과 표선 15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요즘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섬 지역도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특히 김포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한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하와이 관광호텔 이성호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한욱 이사장이 금일봉을,
구자 청년회의소 김영호 상임부회장이 10만 원, 드림 G&B 어학원에서 10만 원, 문순영 씨가 10만 원, 한국태교종 제주교구 신도회에서 10만 원, 꿈꾸는 어린이집 양수님 원장이 금일봉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설립 부지의 사유지 매입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시는 구자읍 동북리에 들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인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내 사유지 7만 7천 제곱미터 가운데 96%인 7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또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이나 벽보를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선거 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서귀포시 내 어린이집 원장 53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 2,900만 원을 지원받고 시간제 교사 몰래 통장을 개설한 뒤 정교사로 신고해 93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